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 관련된 어플을 깔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처럼 보험 분석 어플을 깔면 안 되는 이유. 보험 관련된 어플을 쓰는 사례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은행 관련 어플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T 어플. 이건 다 아시죠? 이 어플을 깔면 어플하고 보험하고 연동이 돼서 연락이 여러분들한테 옵니다. 보험 관련해서 보장 분석을 해준다.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걸 상담을 해줍니다. 이런 스팸처럼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 어플입니다. 자, 보통 보험금 청구는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복잡하다 보니까 보험사 관련 전용 어플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대해상이면 현대해상 어플이 따로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보험 청구 어플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의 전용 어플이 아니고 따로 사설에서 만든 보험사의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플들 같은 경우에는 TV 광고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온라인상에 보시면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주는 어플이라고 해서 그 어플을 깔고 개인정보 동의를 하시게 되면 보험금 청구는 대신 해주지만 여러분들의 정보가 그 회사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 DB에 관련된 자료가 모아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오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장 분석 어플입니다. 내가 가진 보험이 궁금해서 보장 분석에 관련된 온라인을 검색했더니 이런 어플들이 나옵니다. 그런 어플들을 깔게 돼도 마찬가지로 보험금 청구 어플과 마찬가지로 보장 분석에 관련된 건 해주기는 하지만 그게 다 어떤 설계사인지 모르는 보험 설계사한테 그 정보가 가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가는 그런 어플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비교 어플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갱신을 해야 돼서 자동차 보험을 비교하고 싶어서 어플을 깔아가지고 개인정보를 넣고 하시다 보면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가 다 동의가 되기 때문에 이걸 관련해서 또 따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보험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해준다고 하거나 분석을 해준다고 연락이 또 옵니다. 그 다음에 SNS를 통한 연락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물론 본인이 직접 클릭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클릭을 한번 해서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면 저절로 거기서 동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은품을 준다고 유도해서 개인정보를 동의시키는 행위. 어떤 모임을 갔는데, 박람회를 갔는데, 어떤 데를 갔는데, 구경을 갔는데, 심지어는 마트에서도 사은품을 준다고 개인정보 동의를 체크하고 사인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사은품을 유도하는 설계사들이 그걸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가는 게 다 이런 어플들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동의를 유도하는 사이트들.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사실 때 할인을 뭐 예를 들어서 5,000원 해줍니다, 10,000원 해줍니다 이런 거를 클릭을 하시면 다 개인정보 동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정보 동의가 들어갔을 때는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불특정 다수한테 가서 그 데이터를 보험 설계사들이 DB라는 걸 돈 주고 사가지고 써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가는 겁니다. 왜 이런 걸 하면 안 되냐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과연 그분들이 제대로 된 전문가일까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보험 설계사들 같은 경우에는 DB를 돈 주고 사서 쓰는 설계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DB를 만드는 작업이 아까 전에 전 페이지에서 설명해드렸던 어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인정보 동의를 유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DB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업자들이 따로 있고요. 보통 소규모의 대규모의 GA라는 데서 보통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보험 설계사들한테 돈 주고 팔거나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스팸처럼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분들은 제대로 된 전문가일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보험 가입을 하고 싶고 보험을 알아보고 싶은데 그냥 내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한테 데이터베이스가 넘어가서 계속 연락이 오는, 과연 이 사람이 경력이 얼마나 됐는지, 얼마나 오래된 설계사인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냥 보장 분석을 받다 보면 가입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설계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오래되지 않고 잘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설계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인들이 구분을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을 알아보실 때는 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상담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전화 상담을 하시고 계약을 하실 때는 어차피 한 번은 꼭 만나셔야 되니까 조심스럽게 만나셔서 이분이 어떤 데서 근무를 하시고 뭐 온라인으로 좀 찾아보시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정도의 분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이런 어플들이나 이런 거 정보 동의를 해가지고 보험 상담을 해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나는 이 보험을 평생 가져가야 되는데 중간에 보험 설계사가 그만두는 경우가 거의 10명 중에 한두 명 빼놓고는 거의 다 그만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뭐냐면 보험 상담을 제대로 받고 싶으시면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 거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비추천입니다. 물론 요새는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상담 신청을 받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신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원하는 설계사를 딱 신청을 해서 상담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또 방송이라 하더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연락이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체크하시고요. 항상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나중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면서 아프지 않고 보험금 청구할 일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 거지만 사람이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하나를 가입하시더라도 제대로 알아보시고 설계사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시고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상담을 받고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하는 거지 뭐 어플이나 이런 개인 정보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건 정말 비추천해 드리고요. 유튜브 같은 데도 보시면 상담을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내 얼굴을 딱 내세워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상담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유튜브를 안 한다고 그 사람이 보험 상담 능력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자기 얼굴을 걸고 뭐 블로그나 이런 걸 하시더라도 자기 얼굴을 걸고 내용을 전달하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시는 걸 가장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뭐 보험 어플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보험 어플을 통해서 이미 가입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뭐 제대로 가입하셨고 제대로 관리를 받으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직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개인 정보를 그런 데다 흘리면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신중하게 선택해서 상담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